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이호입니다. 아, 예. 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예. 익숙해지실 겁니다. 코그모라고 하는데. 콩니티브. 알겠습니다. 번트 혀가 좀 돌아가야 되는군요. 예, 콩니티브.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예. 네. 오늘 두꺼비 세상. 두꺼비 세상. 회사 이름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죠. 두꺼비 세상의 동료 대표. 생각도 납니다. 예. 예. 유광현 두꺼봐, 대표님 나오셨는데. 예.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 두꺼비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유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서비스요?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 네, 네, 모바일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아, 예. 부동산 서비스 하면은 송 대표님이 투자한 직방도 있고 좀 조회가 깊잖아요. 예, 채널 브리즈라는 회사죠. 예, 채널 브리즈. 예, 조회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재테크에 밝지가 않아가지고. 예. 좀 한번 좀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서비스에 대해서? 아, 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로 접근하기 쉬우신 직방, 다방과 같은 모바일 부동산 서비스고요.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집을 구했었던 그런 어떠한 트렌드에서 모바일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 트렌드로 저희가 바뀌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있는 기업입니다. 예. 네. 자, 그 두꺼비 세상 뭐 지금 직방과 다방을 예를 들으셨는데 조금 저희가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부동산 문을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집을 여쭤보면 그 집을 보여줬던 중개사들을 손을 닦고 따라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볼 때까지 찾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면 계약서를 쓰고 이제 입주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치면요. 저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오프라인에서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에서 편안하게 그 집을 검색하고 그 필터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주차가 가능한 집이라든지 몇 층짜리 집이라든지 이런 내가 원하는 조건을 검색해서 그 매물들을 모바일에서 편하게 볼 수 있고 본 후에 중개업체를 방문해서 집을 구하는 그런 기존의 오프라인 대비를 온라인으로 옮긴 서비스입니다. 그 지금까지 설명하신 바로는 직방 다방과 차별성이 좀 잘 안 느껴지거든요. 뭐 어떤 게 네. 차별성이 저희가 있는 건지를. 직방하고 다방하고 네네. 확실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직방하고 다방은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고 가셔서 중개업자분들에게 중개보수비를 내야 되는 서비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거래일 경우는 중개보수비가 나가지 않지만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 중개보수비를 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직방하고 다방은 혜택이 없고요. 저희는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할인 혜택이라는 거는 중개 수수료를 그 할인을 해준다는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하는 중개보수비를 대략 50% 내외로 다시 페이백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저희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직방도 있고 다방도 있고 저희 두꺼비 세상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 주로 하는 것들은 서울 수도권을 위주로 주로 했고 그리고 임대 위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어떻다고 하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시장 규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체 그 임대 시장 그다음에 거래는 그 아파트 매매나 집 거래는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거부터 조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 추세를 보면은 연간 매매 거래는 100만 건이 넘고요. 100만 건. 100만 건이 넘고 전세하고 월세, 전세는 80만 건, 월세는 60만 건으로 총 250만 건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되는 거래 상황에서 지금 월세는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난이 지금 대란이 일어났고요. 이런 어떤 250만 거래 중에서 모바일 부동산으로 이제 그 집을 구하는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전체 거래에서. 지금 이제 직방에서 나오는 기사를 봤을 때 월 3만 건의 거래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4만 건, 10% 직방으로 받으면 10% 정도 볼 수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차 시장은 연 2조 시장인데요.
네. 그 2조 시장에서 직방이 지금 전월세 비중으로 쳤을 때 아까 150만 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월 3만 건이면 36만 건이면 연간 그러면 36만 건. 그러면은 15% 20%를 넘어섰죠. 예, 지금 직방만 20%를 넘어섰고 이제 그 뒤에 다방하고 저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모바일로 이미 그 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넘어왔다. 예, 한 40%에서 50%까지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네. 40%에서 50%까지 40% 50%. 예, 그 네. 정도까지 이제 두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모바일 통해서 집을 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워낙 매스미디어 플레이를 직방하고 다방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결혼을 신혼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직방에는 매매 물건이 왜 없어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생깁니다. 한계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모바일로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생기고요. 다만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이제 부동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매 거래량이 월 80만 매물 인벤토리가 80만이나 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매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을 봤을 때 매매 시장도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올 거고 이게 모바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은 매매 시장도 지금 임대차 시장처럼 가파르게 상상되지 4, 않을까. 50%까지는 갈 수 있다. 결국에는 어차피 이 O2O가 오프라인이 없이 온라인으로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가기 위한 채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를 온라인으로 다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5%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배달앱이나 쇼핑앱처럼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1억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으로 결국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부동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실 때가 직방 다방 나온 서비스가 출시한 지 좀 꽤 된 상황에서 진입한 걸로 저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초창기 상황이나 네,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펴왔는지 이런 음. 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직방하고 다방하고 이제 두꺼비 세상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방보다는 먼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직방하고 다방보다 전국 영업은 저희가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두꺼비상이 나왔을 때 직방은 이제 서울 위주로 하고 있을 때였고 그 중에서도 간악구하고 몇 개 구 위주로 하고 있었고 다방은 없었습니다. 앱 자체가. 다방에 뜬 거는 해리 네. 때문이네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예.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대구였을 거예요. 대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텔에서 이제 영업을 다 하고 쉬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방이라는 앱이.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사장님의 그 회사에 그 데이터를 조금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 시장 점유율이 직방, 다방 저희가 3등은 확실한 건가요? 그리고 3등인데 대체 다방하고 다운로드 격차는 수나 어느 정도 뭐 되는지 다운로드 수나 네. 또는 거래 건수, 그다음에 트래픽. 매물 건수 이런 걸로 한번 네. 뭐 자랑이면 자랑이고 이거 뭐 자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데이터를 좀 밝혀 주시죠. 네, 정확하게 밝히면은 직방하고 다방하고 포지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랑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대표님 요청하셨으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방 대표님하고는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점유율이라든지 어떠한 마켓에 대한 고민을 서로 가끔씩 나누는데 지금 직방이 최초에는 거의 한 모바일 서비스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방이 해리를 쓰면서 아까 대표님 예. 말씀처럼 해리가 응팔에서 너무 잘해줘서 너무 떴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대표님도 좀 속상하시겠지만 다방이 포지션이 많이 올라가서 아, 네. 예, 직방하고 다방하고 얘기했을 때 직방이 지금 한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다방이 한 30%, 3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15%에서 저희가 한 7, 8%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네. 외에 이제 방콜이라든지 다른 앱들이 나머지 한 5%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자. 정도로 저기 다운로드 수치도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사실 다운로드는 제가 말씀 정확히 드리면
그 CPI라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제 다운로드하면은 돈을 받는 리워드 앱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다방하고 직방하고 방콜도 미래에셋에서 한 기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좀 있어서 다운로드는 그런 CPI를 통해서 한 다운로드고요. 실제 유저의 다운로드 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다운로드를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대충. CPI를 좀 할 걸 그랬네요. 진작에 아시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요, 지금 가셔서 네. 하시면 돼요. 네. 모자란 거 채우면 네. 되니까. 네. 네. 지금 저희는 한 45만 다운로드. 45만 다운로드. 네. 직방은 굳이 직방을 말해야 되면은 1000만 다운로드. 아, 네. 예. 네. 다방은 다방은 지금 한 400만 다운로드. 400만. 아, 예. 오. 10배 차이가 네. 나는군요. 20배, 10배. 네, 맞습니다. 네. 속이 타네요. 저희는 물 드릴 충분한 시간 드립니다. 물 드실 충분한 시간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 이제 대체 우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별로 차이점이 못 느껴졌는데 네.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직방과 다방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요즘에 Y족이라 그래서 그 굉장히 비교를 저희 고객 커스터머들이 비교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공부하듯이. 그래서 직방하고 다방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들이 이제 브랜드화 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많이들 찾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귀여운 캐릭터들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확실한 네. 차이점은 저희가 유일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부분, 고객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커스터머들이 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차이점을 말씀하신 게 그 돈을 이제 할인해 중개 주거나 수수료를 할인받는다. 할인받는다 결과론적으로. 이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 모델만으로 다방과 직방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방과 직방은 상당히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들인데요. 그렇죠. 너무 튼튼해서 가뜩이나 못 됩니다. 직방 같은 경우는 캡스톤에서 투자도 해줘서 그러니까요. 자본력이 기본적으로 제가 좀 되거든요. 요쪽으로 좀 앉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중개업체 거래랑 직거래 거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네. 분류에는. 중개업체 거래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캐시백으로 현금을 고객들한테 돌려주는데 이때 이걸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쿠팡이나 티몬이나 인터파크 같은 포인트로 돌려주는 거고 그 매스미디어 플레이를 잠깐만요. 쿠팡, 티몬, 인터파크와 얘기는 하셨어요? 인터파크랑은 현재 지금 체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쿠팡하고 티몬은 이제 대표님하고 임원분들하고 지금 미팅해서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롯데 네.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잠깐만요. 오프라인에서도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 경쟁사들이 듣고 비싼 걸 하면 어떡해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좀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 알아요. 네. 경제사들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캐시백 서비스가 유일하게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서 네. 사실 직방다방이 알아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래서 고객이 그런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직방다방을 굳이 이길 필요는 없지만 고객들 입장에서 혜택을 쫓는 분명히 혜택의 시장을 쫓는 고객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사랑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포지션은 매스미디어 플레이를 하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겟 있습니다. 고객층에서도 약간 직방 다방 고객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나요? 20대 여성분이 제일 많으세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20대 여성. 네, 그 20대 여성분들이 아마 할인 혜택을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매물수에서 조금 관심이 좀 또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들이 내가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부동산들이 내 물건을 올릴 때 어디부터 올리겠느냐. 직방은 일단 무조건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방 올릴지 말지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두꺼비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매물에서도 저희가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늘릴 건지 이런 데 대한 회사의 전략은 뭔가요? 또는 전략을 계획은 플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하고 중개업체 거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직거래로 했을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계약서 작성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권리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갑구, 을구 이래서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죄송합니다. 갑구요? 네, 예, 갑구. 네, 갑구. 오늘 을구. 변호사님이 나오시긴 했는데 네. 예, 변호사님들이 오늘 그 방청으로 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갑구는 뭔가요? 저도 갑구.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갑구, 네. 을구인데 나 꼭 얘기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저도 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흘러왔던 흔적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슈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 최강석 변호사님이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을 무료로 해주다 보니 임대인들도 저희 직거래 매물을 저희 쪽으로 올리고 있고 그 직거래 매물이 현재는 직방하고 다방보다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는 그렇게 매물을 올리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중개업체 매물 같은 경우는 직방하고 다방하고 다르게 직방은 선불가공고비를 냅니다. 다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매물을 올릴 때 중개업체들이 10개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내야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시백을 주는데 이 캐시백이 선불광고비가 아니라 쿠팡이나 티몬처럼 이 입점비를 무료로 내고 그 결제에 대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똑같이 저희도 광고비 없이 매물을 무료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된 후에 계약이 일어났을 때 그 중개보수비의 일부 50% 내외를 저희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후불 광고비 명목으로 주시는 거죠. 그 받은 거를 고객한테 전부 다 저희가 페이백을 해드리고 있는 구조고요. 예, 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수익 모델이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왠지 들으면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왠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렇게 이 수익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어차피 뭐 저기 그 광고비를 중개업소로부터 받아가지고 저기 그 포인트로 주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바이패스하는 거기 때문에 캐시상의 손실은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좀 예.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평소에 제가 역시. 농담으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도 약간 이상해졌는데. 당연히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요번에 또 창투사를 또 설립하시고 또 굉장히 예리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근데 알겠습니다. 그거 예. 같아요. 그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주 매출이 그 중개업소에서 올라오는 네. 그 올리고 그런 광고에서 맞습니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강조하는 부분이 중개업소에서 허위 매물이 안 올라오게끔 뭐 그렇죠. 안심을 매물, 있다. 네. 이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수익 모델은 저기 직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방 직방하고 비슷한 거는 그냥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는 그냥 미끼 같고 직거래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더 직거래 시장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직거래도 매물이 그 건수가 많이 올라오면 변호사 한 명 가지고 뭐 이게 안심 매물이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매물이 맞는지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유 대표님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예. 제가 이거는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네. 사실은 맞아요. 예. 직방하고 다방이 매스미디어 플레이로 워낙 마켓 시장에다가 돈을 좀 뿌리면서 사람들 인식 속에 모바일로 집을 구한다는 걸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뭐 1, 2만 원짜리 배달이나 쇼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1년 동안 2년 동안 살 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검색합니다. 그래서 직방도 보고 다방도 보고 이제 저희 두꺼비상도 아시는 분은 두꺼비상도 들어와서 보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직방하고 다방이 매스미디어 플레이를 한 이 금액을 저희도 발을 걸치고 싶어서 중개업체 매물들을 저희도 받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냥 그거는 받아서 제일 잘 집었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짧은 새. 네, 딱 또, 제가 예. 네, 그거를 딱 들켰네요. 그래서 그들이 쓴 광고 비용을 조금 저희도 수혜를 얻고 싶어서 발을 걸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는 직거래 개인하고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 장터를 만드는 게 저희 시작된 모토부터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전한 거래가 되게끔 하실 그런 계획은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분이 한 분이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권리 분석하는데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그 계약서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변호사님들의 오늘 수익 구조가 또 드러나겠는데요. 다른 데서는 15분이면 되는데 다른 데서 많이 시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조금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5분이 더 이상 걸리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법적으로 그 해석해야 될 게 많은 물건들은. 하지만 대부분 15분 정도면은 거의 다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메일로 하고, 이유 대표님 말씀처럼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은 변호사 한 분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화가 돼야 그렇죠. 이제 될 프랜차이즈처럼 각 지역의 로컬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로스쿨 출신 분들이 이제 어떠한 수임을 갖기 전에 기존에 이런 그 중개업자들이 중개 사무실에 계시는 중개업자분들이 하시던 법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랜차이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진짜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허위 매물인지 매물인지 아닌지. 아닌지. 이 허위 매물이 저희 사실 부동산 서비스의 가장 큰 하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네. 직방 계속 그걸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로. 직방이 사실은 저는 직방이 그렇게 안심을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고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정도로 허위 매물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이 허위 매물이 왜 생기는 거냐면 임대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한 곳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내놓거나, 또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그 공동 매물망을 보고 있는데 그 매물망에 보인 거를 직접 올리는 겁니다. 내 전화번호를 올려서.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야 돈을 벌잖아요.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물을 보고 있는 업자분들은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이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인데도 계속 모바일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막상 하면은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속 중개가 아닌 이상. 근데 하긴 했는데 전화 안 해주죠. 왜냐면 귀찮으니까. 나갔습니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직방을 한번 써봤거든요. 경쟁사 앱이어서. 근데 네. 중개업자 전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있다 다시 연락했어요. 죄송합니다, 나갔습니다 하면서 답변은 다시 왔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고객 입장에선 사실 허위 매물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프로세스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낚시네,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방이든 다방이든 매물을 올릴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20만 원을 써서 10개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이 10개로 전화가 오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좋은 사진들을 찍고 완료가 됐는데도 완료 처리를 안 하고, 조금은 가격 대비 시세가 좋은 매물들 위주로 좀 올려놓고 막상 전화가 오면 다른 매물들을 좀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허위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송 대표님의 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직방에 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직방에 잘 모릅니다. 사실. 투자자로서 예. 디펜스를 한번. 저희가 예. 여전히 그 관심 있는 거는 마켓쉐어에 관심이 커가지고요. 마켓쉐어. 아직은 마켓쉐어. 예, 마켓쉐어와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매매가 아마 아파트 매매가 그다음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아무래도 거래가 많으니까. 아마 큰 전쟁이 한번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단위가 더 훨씬 커지는 훨씬 커지죠. 예. 그래서 거기도 네. 이제 근데 오늘 우리 사장님 이 회사 창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걸 조금 네. 좀 궁금해졌네요. 갑자기. 예. 갑자기 이제 말씀을 돌리면서 이제 예. 네. 짧게 하고 우리 쉬고 가야 돼요. 네,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2012년도였는데요. 제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유명한 카페가 있죠.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아시는 정도로 유명한 카페인데요. 그 카페를 사실 제가 2003년도에 나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직거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의 가정 환경 상황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집을 구했는데 이 직거래로 구하다 보니까 중개업자 없이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창문에 좀 금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구한 오피스텔이.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분이 이거 뭐 전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말라고, 금 갔으니까 깨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급하게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나와야 될 일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 금강 부분을 가지고 저보고 변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억울하면서 이 직거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직거래 피해를 당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강간도 당하고 굉장히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정부나 협회에서 이런 대책이나 대안이 왜 없을까 봤더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기사들만 많이 쏟아집니다.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냐면 직거래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만 계속적으로 기사들만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카페다 보니까 필터링 기능도 없고 모바일로 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보기 편하게 모바일 서비스로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보자. 이 두 가지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사업 하실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 아씨 뭐 이번에 좀 재수가 없네 하면서 지나치는 게 일반인들이거든요. 근데 창업자들은 좀 기질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났었어. 이걸 가지고 또 파헤치고 음. 분석하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 제시까지 가는 거 보면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잠깐 잠깐 쉬었다 쉬었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너무나 저기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 재단 마루 180, 마루 180 정남희 네. 팀장님, 박영은 박영원 팀장님, 팀장님, 예. 그리고 이희우 매니저님, 예, 이희훈 매니저님 그리고 그 인턴들 숨어 있는 두 예, 인턴분. 인턴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쫄지마 창업 스쿨이 드디어 2016년 시즌 1이 3월 14일부터 예. 개시가 됩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이번에도 메시업 엔젤스와 저희 쫄투 팀이 같이 예, 하고요. 이번에 연세대가 연세대가 저기 학생들 그 학점 연계 코스로 해서 학점이 인정되는 코스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연대 학생들이 굉장히 그 창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인기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농담이고요. 예. 그 이번에 저기 우리 쫄투 초창기부터 같이 해주고 계신 홍준 대표님도 강사로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전히 송 대표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아, 예. 예. 저는 뭐 잘 간신히 하여튼 예. 간신히 합류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송 대표님? 예.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예, 변호사 오늘 출연하신 변호사님께서 네, 예, 직접 질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신 예. 아, 광장이라고 발표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도 광- 안 봐요. 저희 우리 방송. 그렇죠. 예, 안 봐요. 그 예. 광장 같은 변호사에 계신 분이 우리 쫄투에 이렇게 방청을 나와주신 거 굉장히 저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제 인기의 반영이라고 봐요. 농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는 그 직투의 폐해를 겪고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 앱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폐해를 어떻게 시정이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질문을 아까 덧붙이자면 아까 그 창업의 동기가 뭐 여러 폐해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폐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사업을 하셨는데 시작하는데, 예. 대체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 어떤 사장님은-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예. 있는지 사장님은 네. 우리 이 대표님은 아, 예. 흥분하셨어요 지금. 막 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예. 궁금해서. 네. 예. 좋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때 느꼈었던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의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금액 크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빈종이에 그냥 적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계약서 양식을 출력을 해야 돼요. 어디서? 출력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출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집 주소를 입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최소한 역삼동 41-4번지를 입력하면 이제 계약서 출력이 되는 건데요. 양식이 네. 출력이 되는데, 이때 41-4번지가 근저당 설정이 가다하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공동명이거나 뭐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사항이 있거나 등등 직거래 피해 소지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계약서 출력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을 안 주는 거죠. 왜 안 주는지는 설명해 드리면서 변호사를 연결해 줘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이 무료로 이미 또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저희가 그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계약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느꼈었던 대로 현장에서 유리창에 금이 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제를 하라고 하는 이런 중개업자가 없음으로 생기는 이런 어떠한 피해는 저희가 체크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중개업자가 동행해서 해줘야 될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 수압이 좋은지, 변기물을 잘 내려가는지, 뭐 곰팡이는 안 설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에 금은 안 갔는지, 이런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들을 체크리스트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체크를 모두 다 했을 때 그 매물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그게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체크하면 네, 모바일로 모바일로 체크를 하는 거고 음. 그 체크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체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중개업자가 없지만 중개업자가 동행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사전적인 스크리닝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중개업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래에 문제 생겼을 때 그 보험을 다 가입을 해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럼 보험 같은- 너무 좋은 질문. 역시 대표님 너무 예리하십니다. 네. 예. 평소에 예리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은 네. 정말 너무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중개업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1억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그 협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험인데요.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1억까지만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억까지만 보험이 되고 그것도 1년에 1억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1억 정도의 그 어떤 계약 피해를 얻었다고 그러면 그분은 또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1억 원까지인데 네. 사실 건원보험이라 그래서 직거래를 할 때 개인하고 개인이 거래했을 때 3억 원까지 또는 5억 원까지 보험회사에서 배상 책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 책임을 해주는 건원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많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중개보수비를 내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필요해서 사실은 만나는 거였는데 이런 어떠한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내에 그 인벤토리가 공유되고 그 매물들이 공유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가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건원보험이라는 거는 3억에서 5억 원까지도 개런티가 되는 보험이고 금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를 통한 건원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원보험. 권원보험. 네, 원. 권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동산 권리보험을 건원보험이라고 하고 권리를 더케이 좀 손해보험이라든지 어려웠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건원보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먼저 체크하는 건 변호사나 중개업자가 체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그런 어떤 개런티를 해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사고가 나면 변호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변호사분들이 권리 분석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하여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재밌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대표님 이제 그 실제 매매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제 큰 매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직접 접하지 않으신 우리보다도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그럼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뭐 20, 30대가 빨리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5년, 10년을 계속 기다리실 수는 없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직거래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한 어떤 뭐 대표님의 전략이라든지 아니 회사에서 어떤 그런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그 궁금합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덜 익숙한 세대들이 물량이 좀 많이 직거래로 나올 수 있게끔 어떤 전략이나 마케팅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그 젊은 애들이 빨리 집 사기를 바래서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거 전략이 아닐 것 같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네.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 하신 거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총각이세요? 결혼 전입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임대차 말씀하신 대로 고객 타겟이 20, 30대 분들이 대부분 임대차를 하시지 매매를 하시진 않으세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직방도 임대차의 그 마켓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모바일 젊은 세대들 그렇죠. 위주.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는 시장을 공략하는 거고요. 하지만 임대차 시장이 모바일 시장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모바일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알아볼 때 여전히 부동산 중개업자랑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바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중개업자 통해서 계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카카오톡을 20, 30대들이 제일 먼저 썼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가 나중 돼서 저희 부모님은 카카오톡을 30,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썼는데 30, 40대 분들은 카카오톡을 20, 30대 분들이
제가 쓰고 나서 1년 동안도 안 쓰셨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도 카카오톡을 쓰시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모바일이 친숙한 나이대가 아니어도 이게 편하다는 상황이 느껴지면은 이제 친숙하게끔 40대, 50대 분도 이제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략은 오늘 생겼습니다. 어떻게? 송은강 대표님께서 아까 다 직방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파트 매매를 직방이 진행을 할 것 같다고. 네. 일단은 이 매매 시장을 그 타겟 40대 50대 타겟 분들한테 매매 시장을 친숙하게 만드는 게 가장 먼저고 그 친숙해졌을 때 직거래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매는 더 위험 사고율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개 업체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인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직방에서 광고를 또 세게 하실 광고비 거니까. 한 100억은 쓰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그걸 저 이거 걱정이 되네요. 지금 손날까 봐 이거. 직방에서 이제 광고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도 집을 살 때도 이제 모바일로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이쪽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 만든 상황에서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건원보험이나 이런 개런티가 되는데 금액이 더 싸고 네. 직거래 훨씬 더 좋구나라는 걸 제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어서 가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산티나는 네. 멘트를 날리면 약사판 전략이라고 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 근데 조금 약간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네. 이게 사람들이 사실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네. 예, 두꺼비 사장이 그때까지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사실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꺼비 사장이 그때까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예. 딱 차지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잊어져가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고픈 학생인데요. 예, 학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얼굴은 굉장히 지금 풍남이에요. 전혀 배고파 예. 보지 않고 지금 미끈미끈 아. 지금 기름기가 요새 도는데요.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예. 예.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방을 이제 구해보려고 직방이나 다방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싼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보증 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보증금 방. 예, 무보증금이래요. 네.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가봤더니 네. 근데 사실 말이 무보증이지 예치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의 3개월, 6개월 예, 이렇게요? 보증금에 가깝게. 예. 해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학생들은 사실 부동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지몽매하니까 이게 대체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가슴에 잘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꺼비 세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시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20대 여성분들이 주 고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점을 느껴서 두꺼비 세상을 많이 애용을 하는지 네.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계속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고 비슷한 있는데요. 질문인데 예,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예. 네, 말씀하셨던 무보증금. 대로 무보증금 원룸. 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증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서 이제 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결하기 위한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불 광고비다 보니까 매물을 등록을 할 때 어떻게든 손님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 중개업자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엔 예치금이 있는데도 무보증이라는 광고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그 금액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타겟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셨나요? 예, 네. 많이 서운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무보증이면 정말 무보증이어야 되는데 무보증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중개업자가 하는 행동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후불 광고비로 바쁜 이유가 너무나 그 선불 광고비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런 허위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물 등록은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부분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선불 광고하는 폐해 때문에 허위 광고 가장 광고가 문구가 들어간 들어가죠. 건데 네. 그걸 없애고 네. 그냥 후불 후불로 실제 체결되었을 때 후불로 받는 식으로 해결했고 그렇죠. 두 번째 여성 고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젊은 네네. 예. 바로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후불 광고비를 저희가 받아서 그걸 고객에게 모두 다 줄입니다. 주니까 그 여성분들이 뭐
여성분들 티몬이나 그렇죠. 인터파크 가서 옷 산다 이거죠. 옷은 안 사고 이제 아, 집을 예. 구하고 이사하면서 뭐 필요한 물 커튼도 아. 사야 되고 예, 침대도 아. 바꾸고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만 원, 30만 원 포인트를 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실은 아, 경제관념이 제일 뚜렷하시고 그렇죠. 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애들은 술이나 사 먹을 텐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장점이 이유가 이해가 좀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두꺼비 세상이 현재 그 국내에서 그 모바일 그 부동산 직거래에서 거래에서 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3위 업체가 그 3위 업체로 지낸다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나 2위로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있으면 좀 잠깐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1, 2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3위로 그냥 파일을 나눠가는 게 목표예요? 너무 오늘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위가 광고 때려주면 3위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네. 부동시장이 크니까. 철저하게 3위 전략을 저희가 고수하고 있고요. 예. 예, 굳이 그 직방하고 다방을 이길 필요가 있느냐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영업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직방하고 다방을 그대로 따라하면 저희도 결국엔 영업 손실을 주면서 계속 가야 되는 네. 상황이고 결국에 직방이나 다방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쓰는 앱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 다니지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매스미디어 플레이를 직방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방에서도 하고 있지만 1년 뒤에도 계속하지 않으면 또 1년 뒤에는 방방이라 그래서 전지현이 나와서 광고해버리면 또 결국에 소비자들은 방방 쪽으로 가고 직방은 다시 마케팅을 또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인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계속적인 어떠한 영업 손실을 일으키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나 티몬이나 이런 매스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사들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시백을 연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저희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든 구조고요. 굳이 직방하고 다방을 이기는 부분은 카테고리에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로는 직방하고 다방하고 아예 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4가지 중에 모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저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을 먼저 진입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커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한두 개를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대표님 오늘 너무 예리하게 저한테 질문해주셔서 예. 대표님을 위해서 예.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방하고 다방도 다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매매 쪽으로 직방도 가고 다방도 아마 아파트 매매 쪽으로 네. 할 건데 이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 할 때 금융하고 연결돼서 담보대출을 많이들 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기지 브로커 같은 사업군들을 저희가 다 할 것 같고 그건 이제 저희가 다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좀 차별하게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거는 분양 쪽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분양건이 매년 20만 호 정도 분양을 하다가 작년에 50만 호를 분양을 했어요. 2배 이상. 그리고 올해에는 30만 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분양이 됐던 거에서 다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미분양건이랑 올해 분양이랑 합치면 또 50만 호 이상이 또 분양 물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분양은 점점 공급 가잉이 되는 거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때 결국에는 그런 마케팅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공급이 가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삼성전자랑 사실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전국에 있는 시공사랑 시행사랑 분양대행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제품이 빌트인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그 빌트인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랑 연결을 해서 그 중개 수수료처럼 분양도 일어났을 때 분양 대행 피를 받습니다. 분양 피를 받으면 그게 이제 R이라고 하는데 R시어를 했을 때 똑같이 저희가 캐시백으로 반을 돌려드려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제 두꺼비상을 통해서 분양을 하면 삼성전자 제품 100만 원짜리 이상을 내 마음에 들게 빌트인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결국에는 그 캐시백을 삼성전자 제품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연결해서 홍보하기로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 오늘 제가 사실 우리 유 대표님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마이크를 잡으면 혹시 좀 당황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노련하게 하시는 게 이전에 마이크를 좀 잡아보신 솜씨예요. 예. 그런가요? 예. 예.
네, 최근에 YTN에 한번 나가서 방송 아, 촬영을 그렇구나. 이미- 했었습니다. 네. 이미 그 네. 저기 막 방송부를 좀 그러니까요. 케이블 네. TV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 팟캐스트 정도는 뭐 가볍게 아, 그렇죠. 소화하실 수 있는 예, 네, 그런 사실- 내공이 네. 있으신군요. 사실 송원강 대표님하고 이유 대표님이 너무 편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아, 두 분 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고맙습니다. 급 마무리하는 아하. 추세로 지금 가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 한 2년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그때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구체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또 놀라운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질문도 했지만 1, 2, 3등으로 있는데 1, 2등을 그 저기 이겨서 1등이나 2등 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그 안정적인 3등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지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세부적인 그러면서도 되게 영민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아,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3위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 네. 큰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그 3위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1, 2등이 뭐 매스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틈새를 노려서 잘 저기 그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전략을 치밀하게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실행하는 기업들이 그런 창업자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홍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여전히 저는 퀘스천이 네.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네이버의 힘이 워낙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물건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러면 네이버의 그가 그 피크일 때 그때 네. 정도로 될 거냐 아니면 3위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냐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시장에 대한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티고리 킬러 전체는 아니지만 줄 중에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분양이면 분양, 네. 또는 직거래면 직거래 이런 캐테고리에서는 직방과 다방을 이기고 캐테고리 킬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아주 좋은 점이라면 그 3등이 그렇게 해서 하나만 유지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M&A의 가치가 굉장히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이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폭풍이 몰아치면 죄송합니다. 돈짓을 할 거거든요. 돈으로 막 질러대고 그래서 광고도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디스카운트나 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견디려면 저희가 여전히 그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데를 만족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이 덜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장님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변화나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좀 불분명한 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다행히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 다행히도 지금 최근에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지금 네.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거의, 얼마 정도 거의 예. 마무리가 돼 가나요? 투자 이번 라운드는 다다음 주에 마무리가 그럼 자금 좀 들어오면서 확정됐네요. 마무리되고 다음 라운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올려서 네. 그때까지 그 로드맵을 잘 저희가 실행을 해서 마일스톤을 잘 만들어서 네. 캡스톤 파트너스에도 투자를 받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마일스톤, 캡스톤 뭐 이렇게 라임이 있네요. 라임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오늘 좋죠. 예, 대표님. 예. 오늘 너무 좋아요. 예리한 질문에 예. 예. 아주 뭐 얍삽한 것도 딱 걸리고. 죄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본 사업에 대해서 뭘 지금 다 안 드러냈거든요. 근데 뭐 한두 개 드러냈지만 거기에서 뭔가 되게 좀 깊숙하게 고민해본 흔적이 있고 전략이 살아 있어요. 실행 가능하고 그게 자기의 그 처지나 그 능력, 그다음 작은 규모나 요게 맞는 전략이라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자, 마음에 들어서 자 예.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투자 얼마 요번에 만약에 얼마 그 정도 다음번에 한다면 얼마 정도 유치를 예. 계획을 그 다음번
이번은 클로징 되었으니까 거의. 이유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려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심 있습니다. 관심 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전적으로 네, 관심 유일합니다. 있습니다. 처음 이런 네. 질문한 적은 예. 저희가 거의 지금 200회를 다 가는데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처음 네. 아니 관심 있어요. 예,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2주 안에 빨리 해서 이번 라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직 네. 펀드가 없어서 네, 그러면 다음 라운드 때 밸류에이션을 여쭤보신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밸류에이션은 금액을 아니고요. 필요한 금액 금액. 대략. 한 직방하고 다방하고 싸울 건 아니니까 네. 30억 정도면 충분히 그럼 예. 저는 한 10억 정도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 다음번 라운드. 예. 송 대표님 어떻게? 예, 저도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저는 한 10억만 했으면 좋겠고 네. 예, 그 10억을 그냥 저희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이 펀드레지 10억만 하고 10억을 너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오늘 이 예.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출연해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